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BH입니다. BH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700원에 20%입니다. 22,700원이면 지금 네,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언제쯤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2달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2달 전에 매수하셨으면 조금 고점에서 조금 올라왔을 때 또 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중기로 봅니다. 중기로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대응 전략까지, 목표가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2달 전쯤에 2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글쎄요, 매수가가 지금 조금 매수가까지 잘 오지 않았던가 잠깐 살짝 올라가서 수익권으로 돌아선 정도?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과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일단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셔서 잘 보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종목은 조금 시간이 뭐 2달 전에 들어가셔서 조금 늘어진 경향은 있지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요, BH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시청자님께서도 여기 BH라는 종목을 지금부터는 한번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H 하면은 PCB 연성 회로의 대표적인 회사고 뭐 업계에서는 약간 그 테마에 탄다 그러면 항상 아이폰 관련주로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안에서는 또 아이폰과 애플과 또 관련이 있는 회사로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그런 좀 모멘텀이 있기도 하는데요. 4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좀 나온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7월장에 BH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 상한가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BH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요, 몇 개월을 옆으로 횡보를 했냐면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12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박스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더 재차 상승을 가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도 여러 가지 상한가가 있는데 이 상한가는요, 이때 우리 이제 회원방에서도 이제 클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집을 위한 상한가니까 절대로 이거는 매매해서는 안 되는 상한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그 상한가가 나왔던 겁니다. 매집을 위한 상한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어떤 매집 구간이 조금 박스가 연출이 좀 됐지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약간 박스 안에서도요, 여기 저점에서 요 공간이 좀 생겨버리죠. 더 이상 여기 이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묘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점이 조금씩은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매집이 완성이 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자리만 돌파하면 여기 방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도 비슷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자리만 돌파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 여기 상한가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신규 매수도 굉장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말이니까요. 내년 초부터 해서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규 매수의 시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는 80%고요. 80%? 네. 예, 제가 이제 매수한 단가는 58,000원입니다. 58,000원. 그럼 우리 시청자님 58,000원에 80%를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제가 월급을 타가지고 네. 조금씩 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구매하고 있거든요. 5년 전부터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5년 정도를 삼성전자에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5년 동안 정말 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보유를 하셨고요. 앞으로 목표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지혜롭게 그냥 투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5년간 정말 대단하세요. 야무지고 아주 야무지신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그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를요, 목표가를 다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업계에서는 보통 1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10만 전자라는 말이 네, 나오고 10만 있죠. 원을 가는 저는 10만 원 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10만 원을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은 가긴 저는 갈 거라고 큰 그림은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다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구겼다가 물결을 치고 갈 수도 있는 게 네.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입이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 계신 상황인데 수익을 좀 뱉어내는 것이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제가 이제 국고초에서도 소개를 몇 번 해드렸던 건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이런 7월장에 이런 자리들은요. 6월장, 7월장 이런 자리 정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전에도 이건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자리인데 삼성전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종목에 있어서는 뭐 재료나 어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를 볼 때는 5개월 이동평균선의 상승 방향인지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월봉의 캔들이 위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다 조건이 맞습니다. 상승 방향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캔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5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이렇게 상승 방향을 하는데 캔들과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또 이격을 또 만나는 그런 어떤 이격 조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는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격 조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 5개월 이동평균선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월 이동평균선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맞닿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닿는 구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좀 조정이 좀 일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오고 나면 가격 조정이 일부 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이 늘어지면 내가 또 삼성전자를 잘못했나라고 또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워낙에 매수 가격이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저는 10만 원 지금까지 힘들게 가지고 오신 것만큼 10만 원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실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감안하시면서 하시고 나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나는 허용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라도 난 내가 본 수익을 뱉어내기가 정말 싫다 하실 때는요. 꼭 한번 차익을 해뒀다가 나중에 좀 조정이 완료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두 가지 전략으로 제가 포인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 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8,800원에 30%요. 58,8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어제 종가와 같은 지금 금액이네요. 혹시 며칠 전에 59,100원에 한 번 샀고요. 네. 어제 57,000 얼마까지 400원 내려가서 한 번 더 구매해서 이렇게 평균 팝니다. 단가를 맞추셨군요. 네. 30%는 그러면 두 번의 매수로 들어가신 거겠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오스코텍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에 한 29,000원에 한 번 사서 네. 56,000원에 한 번 팔아서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좀 계속 그래도 너무 싸게 팔아서 네. 조금 이제 아쉽다 해서 계속 구승 지켜보고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주변에 또 추천도 있고 해서 한 번 샀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현명하신 패턴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자, 이미 29,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고 다시 진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2차 재매수에서 본인이 이제 1차에선 성공했는데 2차 다시 매수해도 이것도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오스코텍은 방향이 다 살아있고 추세가 지금 강하게 진행 중인 회사로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다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면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죠. 월봉이 예쁘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고요. 캔들이 이렇게 지금 위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가다가 이격이 벌어지면 5개월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메꾸는
이런 음봉이 하나 또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격이 메꿔지니까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이렇게 월봉하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또 월봉하고 좀 맞닿으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일봉상에서 보게 된다면요. 이게 꾸긴다는 게 제가 이런 의미입니다. 가다가 꾸기고 가다가 꾸기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는 여기와 좀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은요. 과거에 이제 9월장 그리고 10월장 그리고 11월장에 여기 굉장히 참 여기가 넘기 어려운 넘사벽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눌러준다는 것이 거의 여기 부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확인하는 여기 이때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번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올라갔더라도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좀 좋은 자리였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재차 반등이 세력선 부근에 있고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이번에 가파르게 여기 이 전고점 자리를 그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서 거의 매수가가 거의 돼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고점 부근이 67,000원 선에서는요. 자, 아예 이제 수익을 좀 내두시고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여기가 강하지 못한다면 강하면 더 끌고 갈겠지만 강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쌍봉의 형태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한번 주가를 잘 핸들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인 67,000원 선까지 도달을 한다면 차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보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셀리버리네요. 매수가는 19만 9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아무래도 19만 9천 원이면 그래도 조금 오를 때나 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사실은 뭐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약 물질을 좀 많이 그래도 좀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년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뭔가 좀 기대는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셀리버리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통해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약간 그 손실이 좀 나 계셨던 거는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고점 이렇게 큰 한번 파동이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이요. 가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 구간이 좀 늘어져 있었거든요. 이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얼마든지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여기서 가능했던 어떤 게 아닌가.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었다고 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월봉에 보면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가다가 월봉에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항상 메꾸는 이런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됩니다. 근데 메꾸는 과정에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인데 지난달 11월장에 약간 이탈을 종가상 월봉의 5개월 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다 밑으로 예를 들어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면 밑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다면 캔들도 밑으로 나왔다면 아주 큰 걱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월봉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추세는 살아있지 않고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예상이 되는 어떤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월봉에서 한번 5월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몇 개의 캔들을 만들어야 다시 한번 5월선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5월선으로 5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야 거기서부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12월 달에 여기서 가파르게 뭔가 상승이 나와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1월장, 2월장 한 두 달 정도까지는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이탈한 상황이다. 완벽하게 이탈한 건 아니지만 반 정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시청자님의 매수가와 이 비중을 봤을 때는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손절하라고 해도 손절이 아마 되시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요. 사실은 연구 개발을 좀 멈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 연구의 단계 임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내년부터는요 멈췄던 임상들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그러면서 FDA 승인도 나고 이런 과정이 다시 한번 내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한 2달 정도는 고생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그냥 보유해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세가 반 정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까지 좀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신일제약입니다. 매수가는 25,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갖고 계시네요. 신일제약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아무래도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일제약을 하면요 항상 짝꿍처럼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어요. 신풍제약이죠. 네. 있어요. 시장에서는 약간 같이 움직이면서 테마도 같이 타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두 종목의 어떤 우열을 가리자면 신풍제약이 조금 더 강하긴 해요. 여러 가지 뭐 수급이나 모든 면에서 모멘텀 면에서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신일제약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은요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잠시만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이게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이게 40%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겹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던 게 그 자리가 보였죠. 지금 보면 신일제약은 셀리버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신일제약은 그 후에 한 달, 2달 후에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상승 돌파했던 상승 추세가 나왔던 종목이 이격을 메꿉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에 이격을 메꾸면서 지금은 약간 지나다 보니까 이 고개가 약간 밑으로 떨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약간 하락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캔들이 지금 올라탈까 말까 5개월 이동평균선은 올라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캔들은 저점 듣고 올라와서 여기 잘하면 이번 달에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올라타거나 아니면 1월장에 올라탄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25,100원인데 이런 종목은 25,100원 이 종목이 최근에 약간 이게 테마에 타면서 사실은 40%의 비중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충분히 25,000원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 보이거든요. 25,000원은 짧게라도 26,000원 정도 갈 것 같은 26,000원대는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한 20%를 줄여서 반 정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20%를요. 그냥 용기 있게 이 종목이 추세가 점점 더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에 신풍제약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이제 전고점 4만 원 정도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중이 문제입니다. 40%의 비중을 좀 급등나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이렇게 비중 크게 가져가시면 늘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좀 낮춰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00원 선까지 반등한다면 20% 정도 비중을 줄여보시면서 보유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이네요. 4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48,5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보니까 요 근래에 제가 참 많이 이 의뢰를 받은 종목도 하나솔루션이라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최근에 흐름도 좋았고 다들 이제 어떤 조 바이든의 어떤 수혜주로서 태양광도 여러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제 순서를 따지자면요. 최근에 그래도 CS 윈드를 필두로 해서 풍력 관련주들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순서를 굳이 따져야 되나 하지만 이제 순서가 시장에도 업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상에. 그러니까 태양광 종목들보다는 먼저 풍력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가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태양광 종목들이 이제 뭐 어렵게 진행이 될 거냐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수납회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48,500원 정도의 이게 매수가면요 거의 매수가 근처에 지금 뭐 크게 멀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수가 근처에서 크게 멀지는 않되 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지금 어떤 구간에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태양광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좀 큰 종목의 OCI 그리고 또 작게 움직이는 신성 ENG 다 약간 이런 좀 옆으로 누워 있는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상승이 한번 다시 한번 재차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저는요 그냥 이 구간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저는 좀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선에도 한번 올라타지 않을까 조만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한번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노루페인트네요. 매수가는 9,9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노루페인트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노루페인트가 이렇게 상황이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계기에는요, 친구인 사마페인트가 아주 급등이 그쵸. 나오면서 네. 관련 업계를 좀 이렇게 좀 불을 좀 지펴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노루페인트는 사마페인트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반도체에 직접 영향이 있는 어떤 사마페인트하고 좀 다르게 그냥 업계의 어떤 모멘텀의 상승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루페인트가 사마페인트보다는 좀 다소 당연히 이제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건설 경기가 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기조가 좀 있어요. 그 사마페인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모멘텀 이번에 나왔는데 그것 말고 건설 경기만 보고 본다면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약간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것만 네. 보고 노루페인트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상승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9,900원이면 손실 구간이세요. 근데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 9,900원.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매수하신 것 최근에 같습니다. 고점에서 네.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추세는요. 상승 방향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상하게 가다가 윗꼬리가 윗꼬리가 달렸네요. 달고 그 다음날도 윗꼬리가 달고 어제도 음봉에서 윗꼬리가 한번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혹시 뭐 박윤진 대표의 어떤 교육을 좀 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캔들 교육에 있어서 윗꼬리에 대한 것은 위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 그래서 그 윗꼬리는요, 이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상승 방향, 추세가 상승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거는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이 윗꼬리를 메꾸는 그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9,900원이면 오히려 수익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급등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깨진다면 이것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다 생각이 들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가져가 보시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것이 주가가 핸들림 될지는 그때 에너지를 그때 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좀 급등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을 감안하면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네요.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진원생명과학요. 진원생명과학. 네, 매수가 28,000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8,100원에 10%입니다. 28,1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혹시 급등하던 구간인 9월 정도, 10월 그쯤에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한 달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3, 4개월이요? 아니요,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10%라서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중기로 좀 보시나요? 단기로 좀 보시나요? 네, 좀 단기도 볼 수 있고 중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예전에 좀 급등하던 그때쯤 매수를 하셨나 싶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10% 앞으로 대응 전략과 함께 목표가도 짚어주시죠. 네. 진원생명과학은요, 최근에도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이노비오와 관계된다. 치료제인 이제 미국의 이노비오사 관계가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급등을 했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시장이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굉장히 모멘텀 강했을 때 같이 강했다가 사실 올해 이 종목은요 거의 10배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한번 10배, 10배가 한번 나오고 나면 주가가 한번 10배가 나오고 나서 늘어질 때는요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가기에는 약간 힘을 좀 방향을 예전같이 폭발적인 어떤 이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다를까 뭐 고점을 맞고 떨어진 종목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약간 큰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다행히 28,000원이면 지금의 가격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8,000원 정도는 또 금세 올라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10% 비중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당장 여기서 해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기보다는요, 좀 더 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월봉에 있습니다. 역시 월봉은 강하게 살아는 있지만 월봉에서 이격이 이렇게 커지니까 또 여기서 4개월 동안 이게 눕는 이격 조정이 있었고요. 또 월봉에서 큰 상승한 거 나오니까 한 4개월 늘어졌죠. 지금 그렇게 이런 패턴으로 반복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는 월봉에서 큰 월봉이 하면서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1월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지만 조금 1월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청자님께서 굳이 이 종목을요 들고서 다시 추가적인 어떤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안 나온다, 100% 안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놓고 내년에 JP모간 컨퍼런스며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본인이 매수가에서는 분명히 매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생각하니까 매도하셨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면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한소케미칼이요. 한솔케미칼 보유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5만 원에 10%요. 15만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시고 그래도 좋은 곳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2개월 됐어요. 2개월이요. 네. 그럼 매수를 하신 후부터 계속해서 좀 계속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네. 좀 매도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네, 함께 자세하게. 얼마까지나 갈 수 있는지, 그쵸.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그 흑타기를 내 가지고 더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걸 네. 좀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솔케미칼을 갖고 계신데 수익 구간이세요. 아무래도 수익 중이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어쨌든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니까 한솔케미칼은 아시겠지만 한솔그룹의 과산화수소 라텍스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이제 한솔그룹계의 정밀화학 업체인데요. 지금 라텍스가 약간 시장에서는 좀 많이 팔린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에 코로나로 집콕 쪽들이 이제 집에서 있는 기관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베드 관련 이렇게 메모리 폼이라든지 이런 라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많아졌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 한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는요, 내년에도 수요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약간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왔으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고점의 영역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한솔케미칼 역시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던 이 3월장을 이렇게 극복하고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왔었어요. 끊임없이 주가가 몇 개월을 올라면 3월부터 사실은 8월까지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누워 있다가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박스권을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이 나와 있고 쌍바닥을 더 이상 여기서 보지 않아 내려오지 않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떠버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이 될 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레벨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신고가 지난 이제 고점이 나왔던 자리가 18만 원대인데 18만 원대가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님 여기서 비중을 노리는 거는 좀 약간 좀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는 18만 원은 제가 보니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비중을 노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 들고 가지고 있으신 거 그냥 보유의 영역을 생각하시고 18만 원대 구간에서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드라이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만 원대 선에서는요. 저희 이제 국고자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20만 원 선까지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LNF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7만 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LNF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LNF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좋은 이야기가 뉴스와 함께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서 또 이거를 물리셨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도 고점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터져 나왔을 때 매수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급등했던 종목에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딱 보세요. 월봉을 딱 보시면 일단 월봉의 상승 방향이 나와 있고요. 물론 이 월봉에서 지금은 5개월 이동평균선 살아있지만 이격이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격을 지금 메꿀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주봉을 잠깐 보면 바로 메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조금 시간이 좀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메꿀 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7만 원대이시고요. 7만 원대면은 여기 이날 아마 공시가 나온 날 테슬라에게 커다랗게 공급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매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요. 5일선하고 맞닿는 구간이 이격이 나옵니다. 아까 5개월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봉에서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승하던 종목은요. 가다가요. 5일 이동평균선에서 맞닿기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급등주는요. 5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아시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들 매수하고 싶어 했어요. 이날. 하지만 참으시라. 언제 매수하느냐. 5일 이동평균선이 맞닿았을 때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시다가 매수하시는 게 맞는데 못 참으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까지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번에 그럼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어떤 모멘텀이 크게 이 반등이 아니라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매수 시점이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아니야 조금 5일선까지 약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가지고 가보시고 수익을 위로 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만 원대 구간이 아니라 저는 이 종목이 내년에 7만 원, 8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